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쳐볼 주제는 산란기 성어 넙체에서 발생한 대사성 쇼크에 대한 임상 증례입니다. 자극적인 뇌피셜이나 섣부른 추측은 전부 다 빼고요. 오직 과학적인 팩트, 그리고 생리적 메커니즘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생명체 내부의 항상성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정교한 과정을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임상 증상부터 시작해서 진단 과정, 복수가 차는 생리적 기전, 장기 과부하와 혈관 약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치료 및 사욕관리법까지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임상 증상, 물리적 이상 징후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죠. 산란기 넙치에서 관찰된 4가지 뚜렷한 이상 징후입니다. 복강 안에 맑고 투명한 체액이 고이는 복수 증상, 퉁퉁 부어오른 비장, 그리고 무한측, 그러니까 넙치의 배 쪽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체표 출혈, 마지막으로 미처 산란되지 못하고 남은 알들이 퇴화하면서 난소에 염증을 일으키는 현상까지. 여러분, 이게 각자 따로 노는 증상들 같지만요,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리적 붕괴 과정입니다. 이 수치 한번 보시죠. 무려 2배입니다. 비장이 정상적인 베이스라인 크기보다 2배 이상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살짝 부은 정도가 아니거든요. 체내 장기에 엄청난 혈류 정체가 생겼고 감당하기 힘든 대사 부하가 꽉 차서 시스템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2장 진단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염 가능성을 하나씩 배제해 나가는 단계죠. 검사 결과를 쫙 한번 보실까요? 양식장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진 연쇄구균, 에드워드균, 스쿠티카 충은 물론이고 VHSV 바이러스까지 주요 병원체를 싹 다 검사했습니다. 결과는요, 놀랍게도 전부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외부 병원체가 침입해서 생긴 질병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산란이라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촉발해서 물고기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순수한 비감염성 대사성 쇼크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결과죠. 이어서 3장입니다. 복수 발생의 생리적 기전, 그 생물학적 연쇄 반응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뱃속에 물이 차는 걸까? 이 의문을 풀려면 저단백혈증이라는 용어부터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합니다. 단어가 좀 길지만 쉽게 말해서 간 기능이 뚝 떨어지면서 알부민 같은 중요한 혈장 단백질 합성이 거의 멈춰버린 상태를 말하거든요. 이 알부민 부족이 왜 치명적이냐? 바로 물고기 체내의 그 섬세한 수분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는 첫 번째 도미노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순서대로 볼까요? 첫째, 산란 때문에 간에 엄청난 대사 과부하가 걸립니다. 둘째, 방금 말씀드린 저단백 혈증이 오면서 알부민 생산이 확 줄어들죠. 셋째, 알부민이 없으니까 혈관 안에서 물을 꽉 붙잡아두는 힘, 즉 삼투압 유지 능력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럼 넷째, 결국 혈관 안에 있어야 할 액체 성분들이 얇아진 혈관벽을 뚫고 복강으로 줄줄 새어나가면서 배가 빵빵하게 차오르는 복수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인과관계죠. 게다가 문제는 체내 삼투압 붕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산란이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극심하게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물고기가 외부 환경과 이온을 교환하는 아감이나 체 표면의 전해질 조절 기능마저 일시적으로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안팎키로 조절 능력을 다 상실해버리니까 체내 수분이 복강으로 확 쏠리는 현상에 말 그대로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는 또 다른 복병이 합세합니다. 바로 잔류 난퇴화인데요. 체력이 다 빠져서 미처 낳지 못하고 뱃속에 남은 알들, 이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고기의 면역체계는 이것을 대단히 위험한 이물질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결국 뱃속에서 아주 폭발적인 면역 반응과 염증이 일어나고 신체 방어 기제로 엄청난 양의 삼출물까지 쏟아내면서 복수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 4장으로 가보죠. 장기 과부하 및 혈관 약화로 인한 전신 시스템 붕괴 단계입니다. 이 슬라이드 내용이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 몸의 핵심 장기 두 곳이 동시에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유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왼쪽의 간을 보시면 다음 세대인 알한테 영양분을 싹 다 몰아주느라 자기 자신의 해독 능력이나 대사 능력을 아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비장은 어떨까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치솟은 코르티솔 때문에 파괴된 적혈구 찌꺼기들을 걸러내느라 피가 꽉 막혀서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벽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럼 도대체 왜 넙치 배 쪽에 그렇게 심한 출혈이 생겼던 걸까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1단계, 산란 스트레스로 비타민C와 E가 완전히 바닥납니다. 비타민C가 없으니까 2단계,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콜라겐 합성도 멈춰버리죠. 그 결과 3단계, 혈관 벽이 낡은 종이장처럼 극도로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결국 마지막 4단계에서 넙치 배가 사육조 바닥에 살짝 스치는 아주 미세하고 일상적인 마찰조차 모세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리면서 광범위한 출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5장입니다. 이런 붕괴된 시스템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근거 기반의 개입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지칠 대로 지친 생물학적 시스템이 스스로 숨을 좀 고를 수 있게 필수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겁니다. 빈사 상태의 장기를 깨우고 멈춘 대사를 돌리기 위해 고농도 산소를 즉시 공급해줘야 하고요. 또 시각적 스트레스를 차단하도록 조명을 어둡게 낮춰서 안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물고기를 건져내거나 선별하는 일체 물리적 접촉을 아주 엄격하게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마찰과 쇼크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환경이 좀 안정됐다면 다음은 무너진 기능을 핀셋처럼 아주 정확하게 살려내는 표적 치료가 들어갑니다. 해독 능력을 잃은 간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글루타치온을 직접 투여해서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제어합니다. 또한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자꾸 터지는 혈관을 튼튼하게 재건하고 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고농도 비타민C와 E, 그리고 시스테믹 엔자임을 병행 투여하죠. 이 정확한 생화학적 타격만이 붕괴된 전신의 항상성을 다시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오늘 짚어본 이 산란기 넙치의 대사성 쇼크 증례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양식업 같은 고수요 환경에서 효율과 생산량을 한계치까지 쥐어짜며 극대화하는 동안 과연 우리는 저 섬세하고 연약한 생물학적 항상성을 붕괴라는 절대적 벼랑 끝으로 얼마나 무자비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생산이라는 화려한 이름 이면에 가려진 생명체의 이 아슬아슬한 생리적 균형에 대해 오늘 이 해설을 통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핵심 자료 해설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